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무총리 해임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제적의원 298명의 과반수 찬성, 즉 150표가 필요한데 이를 25표 차이로 넘긴 것입니다.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덕수 총리 해임을 주도해왔습니다. 국정 파탄의 책임이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 국회는 이날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안도 상정, 무기명 표결했습니다. 그 결과 제적의원 298명 중 총 투표수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앞서 이재명은 지난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SNS에 조롱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하하 이재명, 바짝 졸았네요라고 비웃었습니다. 이어 증거가 하나 없다면서 판사 앞엔 왜 못 가? 라고 반문한 뒤 이게 뭐냐 구질구질하게라고 질타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자기도 변호사인지라 가면 구속된다는 걸 아는 거죠라고 비꼬았습니다. 조국 획서 필진인 김경률 회계사도 페이스북에서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난 놈이긴 함이라고 해시태그를 달며 조롱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23년 6월 19일 이재명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이재명 녹색병원 수액 아래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 부결 요청이라며 차라리 구속도 단식처럼 낮에만 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가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세요라고 hir난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던 이재명이 말은 거짓말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했더니 정말 포기하는 줄로 믿었던 국민들을 속였다며 이재명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냉철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명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자 말고 이재명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갑자기 어저께 부결을 해달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올렸다. 참 보면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뿐이 없었다. 제1야당 대표가 약속을 그렇게 뒤집어버리니 아무런 사전 절차도 없이 사과도 없이 당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수뿐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호소한 것을 두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날 이재명도 검찰의 영장이 신빙성이 높고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상태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메시지까지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찌질한 메시지인데 이보다 더 이재명 대표와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내기 힘들다며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역풍이 분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1일 합당 형식을 빌어 국민의힘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행서약식에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합류에 대해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시대 전환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모든 동지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우리 국민은 새로운 신당 창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양대 정당이 크게 바뀌어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기억 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던 혐의 일부가 유죄로 바뀌었고 인정된 횡령액도 1심보다 4배 많은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에서 3부는 지난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요.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횡령을 저질러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30년 동안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활동가로 일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 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자 줄지어 사과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징역형으로 뒤집힌 항소심 결과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민주당을 내로남불 개쩌는 정당이라고 비아냥 조리돌림 쳐받는 겁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에도 11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중앙아프리카,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아, 콜롬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태국, 그리스, 불가리아, 에스와티니 정상과 회담을 갖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및 경제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러시아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과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현지 시간 20일 뉴욕 쿠퍼 휴이 스미스 소니언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린 미국 영부인 주최 리셉션에서 질 바이든 여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날 김건희 여사는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박물관 2층에 섬유, 직물 디자인 작품들과 야외 정원을 둘러봤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또 최근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회복한 바이든 여사의 안부를 묻고 역사적인 카네기 저택에 있는 스미소니언 디자인 박물관으로 초청해준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